사무총장이시며 신라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장희정 교수님께서 용역 결과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희정입니다. 네, 그 제목은 최종 보고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용역이라는 타이틀로는 최종 보고회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려내느냐의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간 보고 때 대충 이제 그 큰 그림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큰 그림에 또 시장님께서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조금 이제 그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느냐라는 쪽으로 저희가 좀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났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아마 또 시장님이 나셔서 인증서도 이제 받아오실 거고, 또 저희가 그쪽에 또 연맹 관계자들이랑 제천이 앞으로 어떤 슬로시티로 좀 갔으면 좋겠는가라는 걸 또 논의를 좀 해보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같이 좀 담고 싶었는데 어차피 또 행정적인 거는 또 맞춰야 되는 어떤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일단 제출을 해놓고 저희가 사실 이 용역을 할 때는 물론 행정적인 그 기간이나 절차는 있겠지만 사실 용역의 마감 기한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마감 기간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 보고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전반적인 거는 지난번에 그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쩌면 또 시장님께서 먼저 아이디어를 주신 셈이기도 합니다. 그 자연 치유의 도시 제천으로 이제 가자라는 큰 틀을 이제 시장님께서 그려주셨고, 그 위에다가 저희는 치유의 어떤 리조트라는 개념으로 지붕 없는, 보통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그 리조트라는 의미는 우리가 관광지라는 의미하고는 차별화됩니다. 대개는 마음이 지쳤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고 싶은 곳, 그리고 재충전을 하는 곳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유의 고향 뭐 이런 어떤 컨셉으로 저희가 한번 담아봤고요. 치유 산업은 앞으로 이제 그 제천시가 앞으로는 어떤 뭐 그게 여행이 됐든 의료가 됐든 큰 틀에서 치유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제천시가 탄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연구진에서 치유 산업은 6차 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그 1차 산업이 아주 풍요로워야, 자연, 생태, 농업이 풍요로워야 되고, 또 2차 산업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치유와 관련된 유통이라든가 어떤 생산품의 어떤 생산 2차 산업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3차 산업은 사람들의 환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곱하기를 했을 때 6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를 한 거는 그만큼 승수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 1차, 2차, 3차 산업 그 어느 것 하나가 제로가 돼도 6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보도자료를 나가실 때 저희도 그 물건을 좀 써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치유 산업의 메카가 되는 제천이 치유 도시기도 하고 동시에 치유 산업의 어떤 메카가 되고 또 치유 전문가를 양산하는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아이템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지금 저희가 없는데 그 치유와 관련 이 용역 보고회가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좀 자세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벤치마킹 할 자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담겠습니다만은 치유와 관련된 아주 그 선진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본격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산업 쪽이든 여행 쪽이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용역 보고가 끝나면 올 연말이나 연초에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의 치유와 관련된 전문가들 집단을, 외부 전문가 집단을 좀 자문단을 좀 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에 따로 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양성훈 교수가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왔어, 앉아서. 앉아서 편안하게 자담을 하시고. 다 보고를 받았을 때 좀 간단하게 해. 달라지는 거 뭐 이야기 있는데 앞부분 전체적으로 제천이 자연 치유 도시로 가야 되느냐 하는 방위성에 대한 거는
그 이론 앞에 부분에서 중앙부에서 충분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앙보고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 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 크게 보면은 컨셉 및 개발 전략, 그 다음에 기본 사업계획, 추진 계획 및 관리 계획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넘어가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나이스 제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천은 필요 치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게 됐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연 치유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소시티를 갖다 취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컨셉이나 소시티 사업들 자체의 컨셉은 과연 무엇이냐를 갖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나름대로 지금 그래서 아마 그게 얼마 전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냥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촉박했고요. 바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이렇게 좀 하는데 가지고 이런 치유를 갖다 구체화할 장소성을 갖다 좀 부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방문객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이 곳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보도자를 통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조트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리조트라는 개념 들어봤고요. 그래서 리조트에서 사람의 마음이 여유 가지고 새로운 충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 관광지하고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걸 갖다 제천 시민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소시티 주민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늘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들 만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갖다 리조트는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시티 사업의 방향성을 갖다가 치유의 리조트, 자연 치유, 감성 치유의 리조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가 저희는 일단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자연 치유의 삼각연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자연, 사람, 문화 이렇게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전체적인 도표는 저희가 따로 여기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데요. 따로 저희가 좀 만들어가지고 보완을 좀 했으나 이해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직접 보시면 PPT를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화라는 측면이 바로 여기 한방입니다. 제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 이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새로 하나의 문화로서의 한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각연대로 좀 봤고요. 그래서 한방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면서 자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연 속의 인간을 갖다가 가장 최선을 여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천시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좀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리조트로 했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문객들한테 가능하면 장기 체류입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오래 좀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광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리조트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런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리조트라는 걸 갖다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첫 번째 오감 치료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도시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이게 소시티가 시작되는 배경하고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각이라든가 소음 이걸 갖다가 소리의 영향실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아마 마케팅 도구로 쓰시면 나름대로 나중에 사업을 전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 인공 냄새, 진실에 맞추죠. 그 다음에 시계 붕괴, 그 다음에 미각장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간접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새로운 저희가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좀 쾌청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소리로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림치라든가 박달재 같은 경우는 이런 접근을 갖다가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운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를 갖다 자꾸 이제 빼나가는 개념입니다. 소리 뺄셈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촉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서로의 만남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터치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고향의 맞잡기. 이런 게 소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과 이 문화라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몸 치유, 주로 한방 명의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몸을 좀 치유를 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심리적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렇게 해서 관계를 넓게 보시게 되면 앞으로도 사업을 전개하는 데 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치유도시라는 말씀을 하셨고 치유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치유산업을 갖다가 요거를 너무 폭좁게 한다면은 지금까지 좀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상실이 된다는 얘기로 새로운 기회를 갖다 좀 이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저희가 컨셉하고 이제 전개 방향의 핵심 장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제천 자연 치유 도시라고 했고요. 이것을 갖다 이제 앞으로 이제 슬로시티자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 거점을 통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감성 치유 리조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지역 주민은 다시 고향으로, 그 다음에 방문객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다. 하나의 휴식처로서 해가지고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사업과는 이렇게 되고, 이건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업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주민교육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강화하는 이런 핵심 역량 확보 사업입니다. 기초 사업입니다. 요것들이 밑에서 베이스로 깔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감에 의해 가지고 오감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이런 오감을 갖다가 좀 재생해 보자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 사람과 그다음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한방이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방을 갖다 이렇게 몸으로만 이렇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 마음 치유와 관계 치유를 넓혀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 한방 너희촌과 기타 리조트나 이런 것 갖다가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해가지고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표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 1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의식 개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래서 총 30개 사업을 갖다가 좀 리스트업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첫 번째는 의식 개혁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먼저 넣었던 게 지금 시장님께서 언급하시는 제천의 DNA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 같아요. 자연 치유인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걸 갖다 찾아내는 작업이 좀 밑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현재 저희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시정하고 이걸 갖다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 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봉합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말을 갖다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슬로시티를 갖다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단계는 핵심 역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보시면 지금 5년 후에는 또 재인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핵심 역량을 갖다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 5개나 6개 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아까 오감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제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소득을 저희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지금 10몇 개 지금 슬로시티가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민 역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 아직까지는 계속 좀 추진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단계, 2단계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 치유 도시 제천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성 치유의 리조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럼 기본적으로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런 사업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고 감성 치유 산업에는 아이템을 이런 걸 갖다 부합시키면 마케팅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성기, 도약기, 결실기 그게 시간으로 나오고, 그다음 의식개혁, 시스템 구축, 성과 창출, 조금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그 다음 핵심 지역을 먼저 하고, 이런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전체 제천 전역까지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갖다가 가져 나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사업, 핵심 역량 사업, 감성치유 사업인데, 요거 이제 까만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치유 DNA 찾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슬로시티와 공통되는 무엇이냐는 것도 좀 참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텔링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밑에 콘텐츠를 갖다 마련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연치유 해설사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자연 해설사라든가 한방 약초 해설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 전체 하나의 치유 산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번 가칭으로 해서 자연치유 해설사라는 걸 갖다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나 매너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한 게 굉장히 좋아요. 경험상에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지방 같은 취약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냐, 스토리텔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시면 기존의 문화 해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폭넓게 접근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기본입니다. 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이 좀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사무장도 좀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장님이랑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가장 저희가 기대가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 추진단 서포터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데요. 요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일을 갖다가 같이 코업을 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창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노시티 글로벌 포럼을 갖다가 좀 하는데 이제 자연치유를 주제로 한번 해가지고 해마다 저희가 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좀 저희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천시가 또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수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치유를 갖다 주제로 글로벌 포럼을 갖다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권위자들이라든가 치유 사례 발표를 통해 가지고 정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의사결정에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들하고 사업 기회를 갖다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 좀 기업분들을 갖다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사업화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 가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수산면에서 지금 밴드가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고 다른 데도 물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좀 보면은 음치밴드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유라든가 감성 이런 거 갖다 좀 더 부각시킨다면 활동이 좀 더 알차지 않나 싶긴 합니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시티 교육을 지금까지 좀 해왔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교육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이라든가 공무원분들. 근데 하나 좀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 CEO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슬로우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는 것들 같이 좀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치유산업이라는 것을 가져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마침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하고의 약간 좀 연관성을 갖다가 가져가신다면은 자원이라든가 투입에 있어가지고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슬로우 매니지먼트 교육이라고 이름을 갖다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자두락길인데요. 그래서 전국이라는 말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완도에서 지금 걷기 대회 좀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요. 그래서 방문객들한테 좀 보고 자두락길을 갖다 한번 시범 운영을 갖다 전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포식이라든가 이렇게 맞추시면 같이 사람 인원 동원이라든가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대사도 한 분 정도는 위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갖다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좀 이벤트성을 해놓는다면 아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산면에서 이제 만원을 보는 야과집인데 요즘 애들 이제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핵심 역량 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좀 지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 행복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가 시작할 때, 그 다음에 5년 후까지 재인증 받을 때까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갖다 목표 관리, 그다음 우리가 지금 어디로 좀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그런 갖다 체크하는 데 있어가지고 행복 지수라는 걸 좀 해봤습니다. 예산이 지금 일부 와가지고 예산 쪽에서 좀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저기 있잖아 치유 개념은 아니고요.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표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ppiness Index by Natural Healing이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거는 적당하게 이제 지자체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핵심 역량 확보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자연 치유 산업을 갖다가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좀 자료를 갖다 축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이쪽 방향이 어쩌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홍천 한방, 이제 힐리어스인데, 죄송합니다. 힐리어스인데요. 이걸 갖다 한방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좀 붙여보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 같이 저기는 안 되겠지만, 제천 한방 힐리어스라든가, 뭐 이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좀 나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차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좀 새로운 개념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슬로시티가 다른 데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사업에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단순하게 벤치마킹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관광 프로그램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그쪽 분들하고 이제 심도 있는 사업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서로 좀 교감을 좀 가져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가지고 농업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세 개가 이 안에서 이제 치유의 개념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같이 융합을 해 6차 산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형태는 마을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그 아이템을 갖다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차 농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그래서 이걸 갖다 6으로 만들고요. 타스로시티와는 원재료를 받아서 공급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품화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매도시가 많이 결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쪽이 아마 좀 약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쪽도 굉장히 슬로우라든가 아니면 그냥 탕치라든가 이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아이템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좀 같이 좀 교류를 갖다 해나가는 것이 어떠나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또 보게 되면 어떻게 관광객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 장기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을 갖다 어떻게 창업 지원할 것인가, 기술 지원할 것인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제천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딴 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고령자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저희가 뭐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재택 감병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물 제작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 소셜 네트워크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을 입간판이라든가 브로셔 리플렛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그다음 유네스코 등재. 그래서 지금 마침 좀 보니까 김제하고 지금 오사카하고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발 좀 늦기 때문에 좀 빨리 열심히 갖다 쉬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며칠 전에 아마 신문에 났던 겁니다. 이때가 김제 쪽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부분입니다. 우리 저수지, 우리 의림자하고 좀 비슷한 곳이죠. 이쪽 이제 등재 추진 중에 있고, 등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보면 연관을 갖다 같이 맺어보고 공조체제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관 정리가 필요하고, 당연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팸투어가 필요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하고, 지난번에 파워 블로거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책자도 나름대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편하시면 좀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치유여행, 주민들의 치유여행사를 갖다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펜토를 통해가지고 좀 역량을 좀 갖춰나가신 다음에 전문적으로 수익 사업을 갖다 해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성 치유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오리엔탈 힐링 리조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좀 쉽게 좀 풀어서 좀 많이들 좀 써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성 치유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딱 떨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감에 맞춰가지고 한번 맞습니다. 해가지고 방향성을 갖다가 맞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쭉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방 명의촌을 갖다가 지금 현재 리조트라든가 기타 여행 프로그램에가 이런까지 묶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제 범위를 갖다 넓혀 나간다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게 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렇게 요게 제촌이라면은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다른 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 나가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한 거라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뚜기하고 반딧불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도 좀 있고요. 물론 체류 기간을 갖다가 좀 증대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볼거리를 좀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사례는 물론 있습니다만 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룡포라든가 뭐 이런 데 좀 있는데 단순한 농촌 체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갖다 좀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 OT 약물을 갖다 어떻게 브랜드화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수질 검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런 것들이 백업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스토리텔링적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요. 이미지를 갖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산 약불가 이쪽이죠. 그렇죠.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어떻게 잘 좀 우리가 영국의 마스처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경과 이제 환경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방문객들이 오게 되면 이제 저기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요걸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랑 같이 맞물려서 하면 그만큼 자원동원에 있어가지고 생산성을 찾아올 수 있고요. 품앗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우리도 가서 좀 일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노동력이나 인력이 부족한 걸 갖다 서로 이제 바꿔나간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 이런 분들 갖다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 스로시티 간에 인력 교류라고 그럴까요? 주민들 간에 연단위 해가지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노동력을 갖다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품앗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도 좀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거는 전 슬롯시대에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실학 메뉴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메뉴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 그 다음에 전체 산업적인 전략 이런 것 다 같이 묶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 도시락이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말 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락 사업을 갖다가 관광객들 통해 가지고 해보는 것도 어찌 않나 싶습니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웰빙이라고 있겠지만 요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크로비오틱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하나의 좀 트렌드입니다. 이게 식생활 트렌드, 슬로푸드의 한 방법인데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좀 소개는 되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간간히 이렇게 좀 안내만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주면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야채락이라는 하나만 이렇게 던져주는 것보다 이들 갖다가 배경을 갖다 깔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토부이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슬로푸드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자연 치유. 그러니까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갖다가 만들어보면 밥상의 뭐 풍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좀 독특하게 아토피 힐링 밥상, 그 다음에 여성 대상상 뷰티 밥상, 그 다음에 중년 남성 원기효 밥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화 시킨다면 훨씬 더 관광객들한테 좋은 체험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마찬가지로 수입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축제를 갖다가 보완을 하고요. 지금 축제가 좀 많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이런 거 신성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부각시켜 놓은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달재는 보시게 되면은요, 전통적으로 하루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신비감을 느껴주는 거고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다 부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제 축제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많습니다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으면 괜찮은가 싶고요. 이게 이야기입니다. 박달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달재 노래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제 다른 바깥에서는요. 근데 이런 저희가 깊은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원이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야기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르르의 콘텐츠가 많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림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충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바이론.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서로 묶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축제라든가 이런 거랑 통합해가지고 공동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콘텐츠를 갖다 좀 풍부하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금 많이 좀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런 것들, 우르기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갖다 개발해가지고 축제하는 것도 어떠한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여행사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기존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힐링 스팟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거기 가서 뭘 느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제시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도 아마 내용이 있습니다만 힐링 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함으로써 해가지고 충분히 차별화를 갖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주의 문화지도도 있지만은 저희도 한번 이렇게 치유지도를 갖다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행사 상품 만들고요. 힐링맵 제작하고 상품권. 그 다음에 1박 2일 치유 캠프, 그냥 트렌드라는 얘기인데 스노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적지만은 굉장히 알찬 집단입니다.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소구를 해가지고 제천국제영화제가 끝날 때 그때 좀 캠프를 갖다 좀 활용을 갖다가 바로 걷어치우지 마시고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부분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동호회라든가 뭐 교육, 군인 소수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어쩌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고요. 관내도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청, 다른 슬롯시티하고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을 갖다 한다면 전체적 방향도 좀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망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뭐 뜨고 있는 거죠. 캠프청 활용하고, 그 다음에 페인 캠프 로켓을 갖다 유치함으로써 해가지고, 방송. 거풍지대는 아마 면에서 지금 제시를 갖다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요게 이제 보시면 풍욕하고 탑 쪽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얼음골을 갖다 활용하는 게 어찌 않나 싶긴 하고요. 그래서 계곡도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거 다른 데도 좀 있다. 근데 요건데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건강 피서법이 아니겠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드락길이 있는 개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좀 약간 좀 가미를 좀 시켜서 치유의 띠라고 이렇게 해가. 근데 자꾸 이름을 갖다 자꾸 하면 이제 혼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텐츠를 갖다 이제 치우기로 하는데 이름은 바꾸지 마시고요. 자드락의 이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길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박달재 요것도 좋지만은 여기 수산면 진입하는데 거기 좀 꼬불꼬불한 길에다 노래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싶습니다. 슬로우 스피드길, 수산, 그 다음에 의림지 치유경관 사업시장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하고 야간 조명 문제들.
그다음 의림제대와 스토리텔링인데 이거 묶어보시면 되고요. 박달재 마찬가지고 여기요. 근데 지도를 갖다가 좀 했는데 이거 좀 보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관광 명소하고 좀 연계가 되는 거죠.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연결을 갖다 안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갔을 때 박달재 갔을 때 도대체 뭘 느끼느냐 하는 것들 이런 것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만 여기다 조금 더 좀 추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광객이 도대체 어떤 뭘 느끼고 우리가 자연 치유 도시라고 그러는데 박달재 올라가면 도대체 뭘 느끼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해가지고요. 그런 거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면에 보시면 이제 전통 문화 힐링학교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것도 아마 수산면 쪽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갖다가 저 의장님한테 받은 겁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효와 흥의 그렇죠. 외국인 대상 전통婚예식장이라든가 직접 입어보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수산면 거주 명사분들이 해가지고 이걸 진짜 보도자를 통해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주로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교육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민박지원. 그다음 이건 좀 독특한 건데 아마 저 시책에 좀 다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치유를 갖다 치유를 갖다 굉장히 부활시킨다면은 전체적으로 시정에 좀 부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에너지 마을 시범 마을 운영입니다. 요건 이제 사업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눈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의식개혁 사업 8개. 핵심 역량 확보 사업 7개, 감성 치유 사업 15개, 그렇게 30개가 되고 중요도와 긴급도는 좀 나름대로 이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좀 해봤고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실무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원 투입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다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또 그림을 갖다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가장 우선해 줘야 되냐 그래서 중요도와 긴급도 차원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말이죠. 그래서 1, 2, 3번이라고 편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먼저 가장 시급하면서도 그 다음 다른 데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쪽으로 있죠. 그래서 30개 사업을 갖다가 정해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협력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갖다가 이걸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슬로시티 본부 제철 슬로시티 아직 아마 발족을 안 그러는데 슬로시티 팀, 그 다음에 수산면 슬로시티 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3자가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의식개혁 사업, 핵심 역량 확보 사업, 감정. 근데 요걸 갖다 따로따로 요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나가면 순차를 갖다 하면서 밑으로 바탕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거점 지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배후 지역, 그 다음 인근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조성기 2013년 예산 편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시로 2년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18년이 아마 재인증에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분장이 필요합니다. 슬로시티 협의회 쪽에 좀 있고요. 근데 지금 좀 자문위원단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문성 차원에서 해가지고 시행력은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해가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슬로시티 팀을 갖다가 좀 합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대개 보시면 관광 쪽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저기 시장님께서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획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방문객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한국 슬로시티는 해가지고요. 됩니다. 한국 슬로시티 팀은 뭐 하느냐? 저희가 지원 사업을 갖다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라든가 특히 이제 국제 슬로시티 연맹과 외국 간의 이제 이런 이야기 프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5년 뒤에 재인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 업무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개 사업가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추진 주체하고 지원 요거는 제가 섣불리 좀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발로가 돼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체별로 해가지고 좀 넣었기 때문에 검토를 갖다 별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회 한번 갔다 오자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면은 또 마찬가지로 좀 추가를 갖다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사실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렇게 사용은 없고요. 저희는 초기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기별로는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정책을 갖다 입안하시면 해가지고요.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가지고 잡아봤습니다. 해가지고요. 그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매칭은 안 되는 데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는 뭐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데가지고 지금 현재 보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시행 사업 계획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매칭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싱 따로 하고 시정 따로 하고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소싱을 갖다 어떻게 시정에 통합시키냐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담당자 분들이나 이런 것들 갖다 서로 좀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면 훨씬 더 내실 있는 출입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것 말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가 쭉 있는데 일단 몇 개 좀 매칭되는 것만 좀 찾아봤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사업 슬로우시티 사업 추진하는데 시의 사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좀 되고 있고 같이 하는 게 시너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까?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원단위를 갖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예산을 갖다 얼마 편성하는 것도 어떻게 시의 정책적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보시면 2억 5천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지금 다른 슬로우시티의 사업 계획을 보시게 되면 대개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역량 강화, 홍보 마케팅, 주민 소득 및 상품화, 인프라 구축. 이게 다 보면 어떻게 슬로우시티 평가 척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시게 되면 인프라 구축에는 50% 정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션이 이분하게 나눠진다는 게 보시면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거를 갖다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슬로우시티는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봤는데 내년도에 뭘 하고 있느냐를 봤는데 저희하고는 그 대동소이하나 싶어요. 슬로우시티별로 나름대로 좀 있는데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 뭐 요 정도를 갖다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업을 갖다가 표시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느 슬로우시티가 요걸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그래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0개 사업 중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그쪽은 이미 실행을 좀 하고 그다음 시행착오를 갖다 많이 겪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독특한 거죠. 토종 종자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말고 뭐 도보의 활성화 이런 것들 다 뭐 공통적인 거라고 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묶어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집약이 되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를 갖다 기초로 저희가 풀어보니까 30개의 슬로우시티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갖다 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지금 되게 보면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 위주고요. 또 이제 슬로우시티로 인해서 혜택 받으신 분들이 한정적입니다. 뭐 민박을 하신다거나 식당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동네가 시끄럽게 아주 번잡하게만 됐지 나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브랜드가 좀 품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숙제인 것 같아서 제천시는 그래도 적어도 자연 치유의 도시라는 어떤 그 품격을 가지고 또 관광이라는 그 지역적인 산업 외에 치유 산업을 좀 크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천이 그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산업을 다 아우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치유 산업이라고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어떤 치유 산업의 어떤 메카로 선점을 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들도 치유 산업에 좀 담기도 하고 또 치유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치유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 양 교수님 시간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잠시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신세대들이 도시락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천에 여러 가지 야채락 식당을 다녀보면서 요즘 도시락이라 해서 그냥 아주 간편식이 아니라 뭐 서울에는 10만원짜리 도시락, 20만원짜리 도시락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한테 선물을 할 때 같이 식사를 내가 어디가 제천에 가서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을 때 누구한테 학부모가 제천의 맛있는 식당에 선생님을 대접하고 싶을 때 대천까지는 못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부산에 살면. 그러면 도시락을 뭐 10만원, 20만원짜리를 이렇게 사서 보낸다면 굉장히 이쁘게 그릇도 너무너무 이쁘고 누가 만들었는지 이건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나물이 언제 채취한 건지 생산자가 누군지에 관련된 편지까지 써서 이게 뭐 몇십만 원짜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도시락에서 도시락으로 굉장히 전업주부가
1년에 수억 원을 그 연봉을 올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 치유 도시락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왔다가 또 오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품격 있는 도시락 메뉴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시간 관계상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만약에 치유 산업이라는 걸 가져가고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을 때 일본이나 중국 쪽에 특히 일본 쪽에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서 저희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해서 그 마을하고 그냥 저희 그 주관적인 생각인데 향후에는 일본이나 인근의 국가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치유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제천에도 품격도 같이 높아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함께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종 보고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겠습니다. 그리고 차제 그 힐링과 한국에서 힐링과 관련된 분야에 내놓으라는 분들을 좀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섭외를 하셔서 그런 그 시정 자문단을 치유 자문단을 조금 구성을 하셔서 좀 띄우는 것도 초기에 그 홍보 효과도 굉장히 좋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그래서 한 단계 더 그 충북의 아주 고품격의 도시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